남편분한테 꼭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부모님들에게 적절한 것은 알겠는데 아내에게 어떻게 적절한 남편이 되는지를 모르죠. 그게 더 중요하지. 응? 네. 건강한 수치도 있어요. 건강한 수치감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건강한 수치가 건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부끄러워할 줄 아는 능력. 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 그렇죠. 수치감을 느껴야 되는 게 건강한 거죠. 그래서 그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건강한 수치감은 자기 스스로가 창피하다, 미안하다, 부끄럽다 이런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낮아지는 것이 이 정상적인 거죠. 건강하지 않은 병적인 시스템이 있어요. 병적인 수치는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부끄러움을 인정하지 않고 조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또는 환경 이런 것들을 조정해야 한다. 내가 통제해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감을 스스로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님이 아마 지금 잘난 며느리를 받아들여서 너무 좋아.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는 게 맞는 것인데 막상 들어왔더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선제압을 한다. 그래서 기선제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수치 시스템 안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수치 시스템의 네. 베이스는 열등감 같은 거죠. 맞아요. 그다음에 수치 시스템의 베이스는 불신이에요. 이 사람이 며느리를 못 믿는 거지. 뭘 못 믿을까? 며느리가 너무 잘나서 이 가족을 다 좌지우지할까봐 그걸 두려워하기도 하고 못 그렇겠죠. 믿겠죠. 그렇죠? 네. 아버님 혹시 이것을 보고 계시다면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이 며느리는 수치 시스템을 몰라요. 아마도 건강할 수 있어요. 이 건강한 며느리가 이 집에 들어와서 수치로 작동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통제가 진짜 통제하고 싶어해져요. 그러니까 수치를 가르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도 좀 듣고 계시다면 당신은 정말 좋은 아내를 얻으셨어요. 당신이 열심히 사랑해주고 아내가 얘기한 것처럼 딱 한 번만이라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남편의 자리에 좀 서줄 수만 있다면 내가 해결할게. 근데 왜 자꾸 내 아내한테 자꾸 얘기하지? 그러면 아내가 이 집안의 수치 시스템을 오히려 이렇게 깨버리고 새롭게 건강한 수치 시스템, 잘못된 거는 용납하고 잘된 거 있으면 박수 쳐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부라는 것은 절대로 위계질서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고 하나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부모들이 며느리와 아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꼭 뭔가 차이를 내고 누가 먼저인지 누가 위인지라는 그런 세팅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지면서 병적인 현상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이 아내가 직위도 높고 또 월급도 많이 받는다 그러는데 만약에 이게 수치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아내가 집에 와서 집안일 그렇게 제대로 안 할 거예요. 뭐 내가 더 많이 벌고 있는데 여보 당신도 좀 해.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다면 아직도 조금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해소하기 시작합니다. 해소. 더 이상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 여자도 점점점 거리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벌써 병들기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이 아내가 아직도 건강할 때 좀 정신을 좀 바짝 좀 차려주셔서 해소. 여긴 쾌락도 들어가고 뭐 병도 여기 병으로도 해소할 수 있고 폭력을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해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수치 시스템으로 작동이 되면 이 가정이 다 망할 수밖에 없고 이혼도 아주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아까 그렸던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집은요, 아버지가 이렇게 놀라운 것은 어머니가 자기 딸하고 껌딱지처럼 붙어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둑돌 노릇을 해주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어머니하고 이 딸 사이에 누가 더 힘이 센가 봤더니 딸이 더 힘이 세네요. 또 재밌는 것은 여기에 동생인 이 남편 삼아 살고 있는 동생이신 당신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동생이신 당신이 만약에 이렇게 계속 살고 계시다면 당신은 아마도 너무너무 잘난 이 여자한테 아주 눌려서 살던지 왜냐하면 조만간 이 며느리가 아버님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당신은 이 아내를 위해서 당신이 빨리
옆으로 가시던지 이렇게. 그래서 아버님을 차단해 주시던지, 아니면 당신이 아내를 내려오라 그래서 나하고 같이 여기 있자 라고 하시고 엄마를 올려보내서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뭐 쓰든지 말든지 지지든지 볶든지 마음대로 하시든지, 시누이 당연히 떼어버리셔야죠. 엄마하고 같이 올려보내서 여기서 싸우든지 말든지, 이 집안은 한 집안이니까 그렇게 살라고 하시고, 당신하고 여기서 밑에서 사시든지 올라가서 아버지하고 차단을 하시든지 이렇게 사시지 않으면 이 집안 자체가 해결되지 않는다. 시스템 자체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둘이서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건 시스템으로 묶여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분한테 꼭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가장 급선무는 잘 잘라내고 잘 결속하는 겁니다. 근데 결속의 대상은 결코 누이나 어머니나 아버님이 아니라 아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엄마도 상관하지 마세요. 나는 내 아내하고 하나입니다.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따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정리를 해줄 때 이 교통 정리가 잘 되어서 나머지 분들이 다 자기가 재조정하고 자기 자리를 잡도록 만들어주는 일이 바로 당신에게,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가장 좋은 건 남편이 이 자리로 올라오는 솔루션이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그렇지. 아버님하고 붙어주셔야지, 아내를 아버지한테 맡겨놓으시면 그러면 이제 아내가 아버님을 이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당신은 아내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진짜 왕따 당하지. 잊지 마시라. 오리알 됩니다. 잊지 마시라. 그래서 상전과 살아가는 머슴 남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더 비참해지죠. 네? 자, 그래서 빨리 당신이 자리 옮김을 하셔야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막아주셔야 될 게 있어요. 뭘 막아주셔야 되냐면, 누이하고 어머니가 하시는 모든 말은 며느리한테 직접 하지 않게. 당신의 아내는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낳으면서까지도 직위가 아직도 높고 지금도 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시죠? 상전된다는 거. 그래서 당신이 상전과 함께 사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당신이 이렇게 남편이 있어요. 제가 자꾸 이렇게 그림을 잘 못 그리네요. 자, 이렇게 남편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동등한 위치에서 이렇게 둘이서 한 몸을 이루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사신다면, 아내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상전으로, 반드시 상전 됩니다. 이미 벌써 아내가 상전인 건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 문제가 문제라고, 문제를 들고 나온 자가 아내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아내의 머슴이 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남편이 너무 비겁해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요. 내가 이 집안에 당신 때문에 들어왔지 며느리 하려고 들어왔냐고. 난 며느리 하기 위해서 들어왔으면 안 들어왔지, 당연히. 그렇죠? 순서를,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잘 잡아주시는 게, 이렇게 하나가 되면 굉장히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치 시스템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부적절감이라는 거예요. 부적절감. 수치 시스템은 부적절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요. 기대치. 이 수치 시스템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단어 또 하나가 기대치라는 거예요. 기대치를 가지고 계시죠. 아버님이 아들을 바라봤을 때 이 아들이 엄청나게 이 집안을 키워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겠죠. 어머니도 갖고 계시고 누이까지도 이 기대치를 여기다 이렇게 쏟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대치를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는 이 사람은 엄청 스트레스가 많다는 걸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기대치가 높음으로 말미암아 부적절한 사람이 되는 거죠. 부모님들에게 적절한 것은 알겠는데 아내에게 어떻게 적절한 남편이 되는지를 모르죠. 그게 더 중요하지. 특별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비교하고 수치 시스템에 서로 컴플렉스를 가지게 만들고 압박감을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빨리 정리시키시고요. 신뢰와 사랑과 이렇게 소망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가정 안에다가 만들어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집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돈독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또는 어머니가 아무리 무슨 바둑알을 둔다 할지라도 내가 내 남편과 잘 지낼 겁니다. 메시지를 야단치시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웃으면서 당신보다 한 수 위입니다를 알려주시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고,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당신이
위험을 모면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 했어요. 서로 인격을 귀히 여겨주고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다시 바뀌지 그렇죠. 않을까 그런 자,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솔루션을 또 드린다면 이 집안의 솔루션은 당연하게 며느리와 남편과 아내이죠. 남편을 좀 잘 꼬셔야 됩니다. 뭐라고 꼬셔야 되냐면 이 집안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한 몸을 이루고 한 뜻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온전히 걸어가야 된다. 그리고 남편이 아버님과 맞서 싸우고 뭐 싸우라는 게 아니라 막아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게 그거니까. 그리고 시누이와 또 어머니를 이렇게 방패막이를 하는 그런 작업이 이 집안에서 그것이 먼저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인내를 가지세요. 예,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또 서로 신뢰하고 하나 되는 세팅으로 만들어주는 새로운 패밀리 시스템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관계나 고부관계 또 가정의 문제 혹시 있으신 분들 저희들에게 메시지 보내주시면 그 사연을 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솔루션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잘 될 겁니다.